안녕하세요. 이상한 놈입니다. 오늘은 논리가 있는 사람은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지식 위에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하려고 합니다. 모든 논리의 최대 방해물은 바로 지식이고요. 지식은 사실이 아닌 것들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교과서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다수 교과서가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 구독자 중에서 호주에 살고 계신 이태웅님의 따님이 있는데 올해 16살입니다. 학생인데요.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태양의 그림자를 넣고 기울어진 각도를 따져가면서 지구 굴곡률을 얻는다라고 서울대 교수가 폼 잡고 전문가 행세하면서 거짓말로 교수 타이틀까지 달고 무지한 백성들을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우월감에 차가지고 지구는 평평하지 않고 지구에 굴곡이 있으니까 이 굴곡을 이런 식으로 해서 굴곡을 구해라 그랬더니 이 당돌한 꼬마 숙녀가 거기에 대놓고서는 구하라는 지구 굴곡 공률은 안 구하고 서울대 교수가 풀다만 그 공식 그대로 놓고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라고 하면서 그 공식 그대로 놓고 태양의 높이를 갖다 떡하니 뽑아놨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수치로 태양의 높이를 저도 모르고 있는데 태양의 높이를 딱 뽑아가지고서는 나이 많은 대학 교수들을 사정없이 밟아버렸는데요. 이 꼬마 숙녀분 제가 볼 때는 천재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교 서울대 교수를 논리로 지식을 자근자근 밟으면서 교수들의 거짓말을 16살 꼬마 숙녀가 밝혀냈습니다. 해당 교수님들 제자분들은 지금 즉시 호주로 유학 가셔가지고 이 16살 10학년 28 청춘인데요. 이태웅 따님 밑에 가가지고 논리 교육 받는 것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현명하니까요. 자, 그리고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 the area of a rectangle whose length is one furlong and whose width is one cubit. 사람들을 통제하고 쇠뇌시켜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것을 비꼬는 뮤직비디오입니다. 자, 그렇게 쇠뇌되어 가지고 자랐고 교육을 받아서 암기를 잘해 가지고 박사가 되고 교수까지 된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같이 훑어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비밀 3부, 1부도 있고 2부도 있고 3부도 있는 TV 채널에서 나온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3부 제목이 지구의 딱정벌레인데 이제 시작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그리스 신전이 있고 이제 태양이 사라지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동그란 공을 들고서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공을 태양에다가 쓱 비췄습니다. 비췄는데 왜 이 장면을 보여줬을까요? 이 장면은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이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평면 세상을 말하고 있고요. 하지만 보여주는 영상은 설명은 둥근 지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구가 있고 태양이 비쳐가지고 이 부분이 빛의 파장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싹 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건 지구가 둥글다면은 태양이 비추게 되면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빛의 퍼짐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바다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바다라고 쳤을 때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태양이 노을 지면서 이제 바다에 그 빛을 쫙 뿌리고 있는데 이걸 한번 보세요. 평면에서는 빛이 이렇게 일자로 옆으로 퍼지지 않고요. 일자로 이렇게 쭉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바다가 굴곡진 것이 아니라 수평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지구가 둥글다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 비퍼짐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방으로 펼쳐져야 됩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이게 바다면은 그럼 여기서 관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쪽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어떻게 보일까요? 전체가 빛이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친절하게 둥근 지구에서 빛 퍼짐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면이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이렇게 일자로 쭉쭉쭉 뻗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벌써 이 3부 영상 첫 시작 화면부터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둥근 지구라고 박박 우기고 있는 거예요. TV에 나왔던 대로 지구의 원 둘레를 재는 공식을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1800년 전에 이 발음도 힘들어요. 얘는 에라토스테네스가 알렉산드리아,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인데요. 여기에 수직으로 기둥 하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시에네에다가도 또 기둥을 수직으로 하나를 딱 세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시간을 기다려 가지고 하지가 되는 6월 21일 날, 6월 21일이면은 낮이 가장 긴 날인데요. 이때 태양은 북해 기선에 걸려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역마다 위치가 조금씩 틀릴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하지가 되는 6월 21일부터 며칠 상간에 동시에 한날 한시에 그림자를 측정을 합니다. 이때 시에네 우물에 태양이 담기게 되는데요. 이 시에네라는 지역에 우물이 있는데 여기에 우물이 하나가 딱 있는데 태양이 여기 있어가지고 그래서 직각이 되다 보니까 이 태양이 우물에 잠기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딱 잠겼을 때 이때 동시에 이쪽에 기울어져 있으니까 기울어진 그림자 각을 구해 가지고서는 지구의 둘레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계산을 해봤더니 태양은 여기에 있고 이제 이게 직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도 직각을 수직을 그었으니까 아무래도 이 그림자의 기울기 각이 나오겠죠. 이 기울기 각을 측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측정을 했더니 그 기울기의 각이 7.2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이 360도니까 이것을 갖다가 360 나누기 7.2를 했더니 5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 거리가 이 원의 50분의 1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50분의 1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거리인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정확한 원의 크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기울기가 7.2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각이 여기서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데 이 각 역시 7.2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벌어진 각이 7.2도라는 것을 알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인데 1800년 전에 여기서 여기까지 측정한 거리가 기가 막힙니다.
방송에서 설명하는 대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시내까지의 거리를 직접 걸어서 측정하기로 한다. 직접 걸어서 측정하기로 한다. 직접 걸어서 측정하기로 한다. 걸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사막을 지나고 수십 일 걸렸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측정 방법이 걸음걸이였습니다. 걸음걸이를 가지고 무려 800km라는 엄청난 거리를 걸어서 측정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둘레는 4만 킬로다라고 정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4만 킬로에 대해서 오늘날에 나사에서 이 4만 킬로가 정확하게 맞았다. 물론 아주 약간의 오차가 있었는데요. 그 약간의 오차는 뭐 무시해도 될 정도로 지구의 둘레를 4만 75인가 뭐 이렇게 뒤에 요만큼의 오차만 남기고 이 사람이 1800년 전에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가 된다라고서는 딱 정립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현대 과학에서 이 4만 킬로가 맞았다.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은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 대학 교수님들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겠죠. 알고 있었겠죠. 지구 전체의 크기를 재려면 그 정도면 굉장한 정확도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두 분의 교수님들이 1800년 전에 이름도 발음도 힘든 에라스토 발발이라는 허상의 인간이 800km를 걸어서 측정했다는 말을 교과서에서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초반에 보여드렸던 생각도 없고 학교에서 찍어내는 단순한 로봇형 인간, 암기형 인간들, 그 대명사가 바로 대학교 교수라는 겁니다. 암기한 것 이외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도 없고 판단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그 실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사회적 존경을 받는 교수니까 누구라고 말하지는 제가 않겠지만은 모든 대학 해당 과목 교수들 모조리 똑같은 것 같은데 대한민국 교육은 복종형 개 돼지를 만들고 생각은 전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단편적인 예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개가 아닌데요. 원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리를 구한 공식인데요.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인구가 서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이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여주까지 이렇게 걸어가지고 통밥으로 거리를 측정했다. 아니면 뭐 줄자를 가지고 서울에서 여주까지, 아니 여주까지도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렇게 경기도 광주까지, 서울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여기의 거리를 줄자 한 10m짜리 줄자 하나 던져주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러 가면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정확하게 아주 근소한 오차는 있다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있을까요? 10m짜리 줄자를 가지고 여기서 경기도 광주까지 거리를 일자로 직선으로 잰다. 잴 수도 없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거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아까 방송에서 나온 대학교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냥 걸어가지고 아무 도구 없이 그냥 걸어가지고 여기서 시작점에서 100m를 정확한 위치에 가서 딱 서라 그러면은 아까 그 교수님들이 이 100m 위치에 가서 설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설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0m면은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하물며 800km입니다. 800km는 서울에서 아까 그 이상한 발발이 허상의 1800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허상의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으로 그것도 걸어가지고 갔다가 다시 서울로 왔다가 다시 부산으로 가야 되는 거리가 8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 거리가 한 32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갔다가 일자로 그것도 다시 걸어서 왔다가 다시
부산까지 걸어가면은 딱 800km입니다, 이게. 이 거리를 무식하게 걸어가 가지고 800km를 측정했다. 지금 교수들이 이 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된 사람 맞습니까? 이런 거를 달달달 암기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 과연 이 교수님이 생각이 있는 분입니까? 그 교수도 어려서부터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나오고 뭐 나름 공부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나름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고요. 나름 암기를 많이 한 겁니다.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 생각이 전혀. 다음 문제점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요. 이게 지금 삼각 측정법도 같이 들어가 있는 공식인데요. 이 800km가 맞다고 치더라도, 자, 이건 직선 거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뭐 굴곡으로 뭐 거리를 따져 놔놓고, 이 계산법은 직선 거리에서 각과 또 이제 뭐 이런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대입해가지고 라운드 거리를 측정해가지고 직선에다가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직선이 더 길어지겠죠. 그러면 이만큼 더 나가겠죠. 그럼 오차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라운드와 이 라운드를 일자로 폈을 때 라운드를 구하려고 하면은 이거 뭐 리만의 뭐 구의 기하학인가 뭔가 그거 맞지도 않는 그런 거 갖다 놓고 뭐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삼각 측정법에 쓰는 걸 갖다 놔놓고서는 이 직선을 갖다 쫙 그어 가지고서는 800km 측정은 라운드로 하고 지구가 둥글다면서요. 측정은 라운드로 하고 이렇게 직선 갖다 놔놓고서는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서는 거리를 구한다. 이거 정말 무식한 거 아닙니까 이거? 평면에서 쓰는 피타고라스의 삼각형 거리 구하는 공식을 갖다가 라운드에 놓고 지금 적용을 시켜 놓은 거예요. 앞뒤가 안 맞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아직 더 있습니다. 태양이 여기에 있고 이게 지금 직선이 딱 맞았다고 직각이 맞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800km 떨어진 곳에서 여기도 또 수직으로 세워놨지만은 지구가 둥글다고 하니까 기울기 각이 생기겠죠. 이렇게 기울기 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울기 각의 각도를 구했습니다. 그게 7.2도예요. 그럼 여기서 800km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그것도 1800년 전에 어떻게 동시에 시계가 있었습니까? 뭐 그 당시에 해시계 그 촌스러운 것들 잘 맞지도 않는 것들 제가 우리 앙부일구 해시계를 가지고 정확하다 그렇게 완벽한 해시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론 앙부일구 해시계는 평면에서 완벽하게 맞았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둥근 지구에서 해시계는 하루에 1도씩 오차를 발생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해시계는 맞을 수가 없다라고 제가 해시계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무슨 시계가 있어가지고 하다못해 앙부일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둥근 지구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무슨 시계를 가지고 정확하게 한 날 한시 800km 떨어진 곳에서 그림자 각도를 재었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서울대 교수님, 이 당시에 1800년 전에 이 800km 떨어진 거리에서 동시에 그림자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은 무엇으로 측정을 한 겁니까? 시간 측정이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도무지 말인지 막걸리인지 문제가 거기만 있는 거 아니고요. 또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원둘레를 구한 공식이 뭐냐면은 여기가 직각이고 태양이 여기 있고 이게 직각이에요. 여기가 지구가 둥글다고 하니까 직각으로 세웠지만 기울기 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직각을 따졌을 때 이 각도가 7.2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도 직각으로 또 지구 중심까지 내려가니까 지구 중심 입장에서 보면은 이 벌어진 각도는 7.2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800km와 또 7.2도라는 각도를 갖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원이 360도잖아요. 360도를 갖다가 7.2도에서 나눴더니 이제 50등분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5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800km 곱하기 50을 하니까 4만 킬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였다. 이렇게 1800년 전에 4만 킬로를 알았다. 대학 교수들은 이것을 지금 믿고 있는 것이고요.
온통 모순덩어리인데 이걸 믿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런데 여기서 전제사항을 한번 보자고요. 이 계산기 두들겨서 나오는 이 거리는 완벽한 원일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자들이, 그 사쿠라 같은 과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전에는요 지구가 참외처럼 생겼대요. 위에가 볼록하답니다. 이런 식으로 볼록해가지고 타원형이다. 완벽한 원이 아니고 이렇게 타원형인데 위에가 좀 더 튀어나왔다. 이런 식으로 TV에 나와가지고 말을 했어요. 이 공식은 계산기에서만 있는 겁니다. 계산기에서 완벽한 원 그릴 때나 쓰는 거지, 현실에서 이거 전혀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작은 공 같은 거, 이원 지름 뭐 이런 거 둘레 이런 거 구하는 거는 그냥 줄자로 재면 돼요. 근데 지구는 크잖아요. 거대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런 거 전혀, 이런 공식은 쓰지도 않을 뿐더러 맞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꿈에서 깨어나야 돼요. 공식과 현실은 엄연하게 틀린 겁니다. 그런데 공식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식도 오차가 있고 허점투성이더라. 이렇게 뭐 하나 맞는 것 하나 없는데, 나사 이 사기꾼들은 무슨 근거로 지구 둘레가 4만 72km,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게 도대체? 과학이든 수학이든 전부 거짓말입니다. 산수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이 자기가 배울 것은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다, 그 말이 정답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있다면은 학교 교육을 가르치는 것보다 논리를 가르치는 것이, 생각의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그것이 유익한 것이지, 아무리 암기 달달달 해보세요. 저 대학 교수처럼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마저도 세뇌돼가지고 암기한 것만 외우고 있는 꼴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현실에서. 자, 그런데 호주에 살고 계시는 우리 이태웅 씨와 그 따님 이민기 씨, 16살, 하이스쿨 10학년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고등학교 뭐 1학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교수들이 둥근 지구를 놓고 맞지도 않는 이상한 거 그쩍그쩍 거리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 100명 중에 99명이 입에 침을 흘리면서 넋이 나가가지고 그 TV에 세뇌되고 있었는데요. 이태웅 씨 따님은 구하라는 곡률, 그 사기니까 이런 건 쳐다보지도 않고요. 오히려 거기서 준 정보를 가지고 태양의 고도를 구했습니다. 거기서 제시한 이 800km와 7.2도, 이 두 정보는, 이 두 거리 간의 각도, 1800년 전에는 있지도 않은 사람이 이렇게 구했다라고 하지만은 그건 가짜고요. 현대 과학에서 계산기에 맞춰 가지고서는 공식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거 설명하고 있으니까는 현실에서 전혀 말이 안 되니까 그거 아니다. 그러나 거기서 준 가짜와 진짜를 딱 구별해 냈어요. 진짜는 뭐냐? 800km 떨어졌다. 이것은 맞는 말이고요. 각도 또한 맞는 말입니다. 이 각도란 지구가 둥글어서 나오는 각도가 아니고, 세상은 평평한데 평평한 상태에서 이 거리와 그림자의 기울기 각을 가지고 태양의 고도를 떡 구해놔 버렸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삼각 측정법을 가지고 밑변이 나왔고 각도가 나왔으니까 높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고도가 6,332km, 태양이 6,332km에 있다라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딱 내버렸습니다. 그건 정확한 거예요. 제가 평소에 이제 태양은 5,000km 정도 고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평균치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진짜 태양의 고도는 제가 이전에 해시계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제가 다시 한번 태양의 고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상은 평평하고요. 그리고 하늘에는 도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의 높이는 약 한 1만 킬로미터 정도로 추측하고 있고요. 태양의 고도는 약 5,000km 정도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죠. 이 높이의 절반 정도에 떠 있는데, 태양이 고도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이 정중앙이 북극이고요. 이 테두리가 남극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여기에 좀 있고요. 그리고 북해 기선은 여기에, 남해 기선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은 이 두 거리를 6개월 동안에 갔다가 왔다가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호주 여름에 태양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가 여름이면은 우리나라는 겨울이겠죠. 그리고 호주에서 태양에 보여지는 설명은 제가 충분히 드렸고, 반대로 우리나라 여름일 때는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생기겠죠. 그럼 어떤 식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하냐면은 우리나라가 겨울일 때, 그러니까 동지 때죠. 동지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짧습니다. 그 이유는 태양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일 바깥으로 빠져 있는 상태가 우리나라 동지가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여름이 찾아오려고 하면은 태양의 고도가 매일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팔자를 그리면서 여기에 태양이 있으면은 우리나라는 한겨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태양이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한여름이 됩니다. 이렇게 동지, 하지, 태양은 고도를 점점점 높였다가 다시 돌아서 고도를 떨어뜨리면서 다시 호주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6개월 동안 왔다 갔다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 평균값이 5,000km 정도 되고요. 높을 때는 6,400km입니다. 낮을 때는 3,850km인가까지도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을 왔을 땐 태양은 3,800 몇 킬로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이 높이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제 다른 자료에서 태양의 고도를 제가 다 체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 매일의 태양의 고도가 표가 나와 있었었는데요. 본 지가 오래돼 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찾으려고 하니까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분명히 있고요. 제일 높을 때는 6,400km, 낮을 때는 3,880, 거의 한 4,000km가 안 됐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태양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팔자를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측정했을 때의 하지였으니까 태양은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태양이 가까울 때 그때를 놓고 기준 잡아가지고 여기서 태양의 고도 각을 보면서 태양의 각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태웅 씨 따님 이민기 씨가 뽑아낸 이 태양의 고도는 정확한 겁니다. 그럼 방송에서는 측정한 두 거리의 800km 그리고 그림자 각도 이것은 정확한 정보였어요. 하지만 계산 방법 자체는 전혀 맞지 않았다. 자, 이렇게 암기한 사람하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결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진실을 도출해낼 수가 있고요. 암기한 사람은 역시나 대학 교수 할아버지라도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또 증명이 되냐면요. 바로 제 영상 댓글에서 증명이 됩니다. 선을 다 꺼가지고 이쪽은 암기팀, 그러니까 나름 똑똑하고 학벌 좋고, 물론 여기도 학벌 좋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 뭐 교수님들,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분들 여기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저희 카톡방에도 많이 계시고, 여기도 교수가 있고 여기도 교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박사가 있고 여기도 박사가 있어요. 근데 댓글을 보면은요 딱 나눠집니다. 암기한 사람과 생각하는 사람의 댓글이 나눠지는데요. 제가 세상이 평평하다고 하니까 암기한 사람들이 배운 건 둥근 지구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배운 거, 암기한 거에 쇠뇌가 돼가지고 일단 거부하고 봅니다. 21세기에 별 이상한 놈 다 보겠다 하면서 아주 극단적이에요. 댓글이. 정말 극단적입니다. 말 좋게 하는 사람들도 그 속 중심에 조롱과 비방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제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티 하시는 분들은 암기만 열심히 했다 보니까 배운 게 교과서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 아는 것이 없습니다. 교과서만 알고 있다 보니까 현실이 어떻게 되었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기 바쁜데요. 그런데 생각하는 사람들의 댓글은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저를 막 칭찬해야 되는데요. 제 영상을 보려고 제가 영상 언제 올릴지도 모르는데 영상 올라가면은 누가 먼저 댓글 다느냐 1바 2바 막 이러고 있고요. 내용들 쭉 읽어보면은 저한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고마움에 그 마음이 막 댓글에서 느껴집니다. 그런 식으로 저를 막 극찬을 하면서 조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똑똑하고 잘났다가 아니고요. 생각의 방향을 살짝 저는 틀어준 것밖에 없어요. 스스로 생각하시라고, 스스로 판단하시라고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의 방향만 살짝 틀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똑똑하거나 대단한 거 절대 아니에요. 제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봐보세요. 제가 어려운 말 씁니까?
제가 못 배웠다 보니까 어려운 말 쓸 줄을 몰라요. 죄송하지만. 제가 항상 말하는 거는 단순한 거예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것들 몇 가지 비교 분석만 해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분석하고 따져보고 이렇게 계산해보고 둥근 지구가 가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한테 이 깨달음에 대한 감사인데 제가 깨닫게 해준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어쨌거나 생각하는 사람과 암기하는 사람의 댓글은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극과 극이었어요. 여러분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둥근 지구를 놓고 800km를 걸어서 측정했다. 근데 정확했다. 이 말 믿으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 계산 방식을 믿으시는 거예요? 엄연하게 굴곡과 평면은 길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1800년 전에 시간도 정확하지 않은데 어떤 식으로 도대체 무슨 재주가 있어가지고 이 4만 킬로,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라는 것을 결과치를 뽑아냈을까요? 아주 미미한 오차만 남겨놓고 말이죠. 그것도. 이걸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가짜잖아요. 왜 방송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가짜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진짜 목적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 답은 방송을 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391년 고대 지식의 보고였던 알렉산드리아는 기독교 문명의 중심지가 되면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많은 부분이 불타 사라지는 비운을 맞는다. 대상징인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은 꽃의 성모 마리아란 뜻이 담겨 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TV에서 1부, 2부, 3부로 편성해가지고요. 방대한 분량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기독교가 피렌체를 갖다가 다 불태워가지고 없애버렸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기독교를 미워하고 신본주의였었는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이 교황청, 성모 마리아를 의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교황청을 칭찬하기 바쁩니다. 이 드라마에, 이 다큐멘터리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가지고 리만의 구의 기하학을 가지고 지구가 1800년 전에 둥글었던 걸 사람들이 알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세뇌를 시키고 있는 것이 목적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진짜 목적은 맨 끝부분에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기독교는 나쁘다. 천주교는 교황청은 좋은 거다. 성모 마리아 좋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란체를 기독교가 불태워서 무너뜨려서 없애버렸나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이리저리 도망다니기 바빴어요. 땅굴 속에 들어가 있고요. 다 숨어가지고 왜? 진리는 핍박을 받으니까. 요즘 세상처럼 그때는 뭐 기독교란 말도 없었죠. 에클레시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은 다 좋은 일 하면서 구석에 숨어가지고요. 핍박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 왜곡을 해가지고 교황청이 벌린 짓거리, 교황청이 불태우고 전부 다 없애버리고 기독교 핍박을 하고 사람들을 세뇌시켜가지고 이 성당 성모 마리아를 섬기게끔 교황청이 연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반대로 바꾸어가지고 기독교가 다 없애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역사 왜곡과 방송에서 또 왜곡을 잔뜩 해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1부, 2부, 3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나요? 그냥 기독교는 개독교예요? 기독교인들 봐보세요. 나쁜 짓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좋은 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기독교는 나쁘다, 악하다, 타락했다. 일반인들이 더 타락했어요. 더 나빠요. 말로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일반인들이 더 추하고 나쁩니다. 추하고 나쁜 사람들이 조금 덜 나쁜 사람한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방송의 목적은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방송은 신은 없다. 그런데 천주교는 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죠. 아니 누가 지구가 평평한데 왜 둥글다고 속이고 왜 이렇게 조작 방송을 하느냐? 누가 도대체 목적이 뭐냐?
궁금하신 분들은 일루미나티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TV 앞에 앉아 있으면은, 뉴스 채널 앞에 앉아 있으면은 절대로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깨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유튜브로 몰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현실이 보이고 현 정치가 보이고, 그러니까 아, 지금까지 속았구나 하고선 지금 난리 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뭐 정치만 봐도, 그리고 세상 모든 것들 진실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다양한 의견들, 저 같은 이렇게 지구가 평평하다는 의견도 있고,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TV에서 다른 생각 못하게끔 계속 세뇌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육이 가짜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역사도 다 조작되어 있고요. 교육 시스템도, 과학도, 수학도 다 가짜예요. 가짜. 거짓말입니다. 수학은 1 더하기 1은 2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론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학교에서 이론을 가르칩니다. 이론은요, 증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증명 가능한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한번 둘러보세요. 둥근 지구와 우주, 또 그리고 가짜 수학, 가짜 과학들, 헛개비들 달달달 암기하도록 철저하게 통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뉴스가 허구한 날 거짓말만 하고 있잖아요. TV 앞에만 계시지 마세요. 유튜브가 마지막 진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유튜브가 오픈되어 있을지 모르지만은 유튜브를 보셔야 됩니다. 수많은 정보들 접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생각하면 진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TV에서 주는 대로 받아 먹다 보면은 바보밖에 안 돼요. 그래서 TV가 바보 상자라고 하잖아요. 학교도 매한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시스템을 교황청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청와대 한번 봐보세요. 다 천주교예요. 정의구현 사제단인가 뭔가 나쁜 놈들. 그놈들이 다 들어앉아 있고요. 교황청 꼭두가 신호로 철저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대수천이라는 천주교 집단이 있는데, 여기 회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가 독재를 하고 있으니까 독재가 싫어가지고 해외로 이민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 모아가지고 성당을 짓고 신부님 좀 보내주세요 하니까 교황청에서 신부를 파견했는데요. 거기서 간 신부가 북한을 찬양하고 김정은이하고 합쳐야 된다, 뭐 신부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인들이 난리가 났고요. 거기 교인들이 여기 대수천 회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항의를 합니다. 이 뭐냐 이거. 그랬더니 그 회장이 이제 진화에 나서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각 지방마다 천주교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의 신부들 모조리 공산당을 찬양하고 현 정권과 더불어서 공산국가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부 누가 보낸 거죠? 교황청이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정보들이 뉴스에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오직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황청 밑에 일루미나티가 있고요. 일루미나티가 세상을 구석구석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를 보세요. 유튜브를. 지식인들은 암기한 교과서, 그리고 자기가 받은 자격증, 자기가 받은 학위 이런 거 딱 들고서는 조롱하고 있겠죠. 얼마나 배울 것이 없으면 유튜브에서 배우냐 이러면서 분명히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식의 교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지식의 교만이고요. 아니 생각도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다.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게 무슨 지성이에요? 지들이 배운 것만 맞고 정답이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게 무슨 지성입니까? 교만이죠. 답답한 마음에 짜증스러운 목소리 좀 나고 있는데요. 짜증내는 거 아니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16살 꼬마 숙녀 이민기, 이 숙녀분께 제가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의심하고 분별하면은 나중에는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현명한 여자가 되어 있을 거라고. 성경에도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 현숙한 여자를, 현명한 여자를 100명 중에서 한 명도 찾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민기 씨 현숙한 숙녀로 자랄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